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목사님, 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요. 네. 그 조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가 물었다고 해요. 네. 아저씨,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안에 천사가 있단다. 아니 그걸 바로 하시네요. 예, 가봤거든요. 이 안에 천사가 있다. 네. 정말 우리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 글쎄 겉에 돌을 봤는데 안에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창이 쓰는 거 잠재력을 보고 네. 안에 있는 게 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실 주인공분도요. 네. 새가 알을 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돌덩이 같은 고난을 뚫고 성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조서환 회장. 그는 현재 헤드헌팅 회사인 프로매치 코리아를 포함해 두 회사의 CEO이자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 중인데 사실 그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절망해했던 시절이 존재했다. 가난 속에 군인이 되어 장군이 되는 꿈을 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지고자 자신 안에 있는 근성을 깨우며 남보다 2배, 3배의 열정과 노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대기업을 거치며 마케팅의 전설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서환 회장의 신앙과 사랑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본다. 네, 아주 유쾌한 분이십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조서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소리가 매력이세요. 오늘 좀 마케팅을 좀 배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 회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회사 이름이 또 특이해요. 네. 자신 있게 이름을 따셨어요. 네. 조서환 마케팅 그룹. 네. 아주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이게 네. 마케팅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마케팅을 주로 하시나요? 거의 다 전 산업을 망라했습니다. 생활용품서부터 생활용품. IT까지. 예. 네. 그래서 거의 안 한 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사게 하고 또 하는 것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바로 그거죠. 똑같은 제품도 어떻게 잘 소비자 마음속을 읽어서 그걸 잘 소비자 마음속에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브랜드를 어떻게 잘 심어서 구매를 연결시키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도 복음을 잘 마케팅해야 돼요. 교회도 마케팅을 좀 그래서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잘 PR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니 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회장님 방송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 출연자분이 그렇게 여유 있게 힘드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를 바라보면서 자 마이크는 이렇게 하시고 목걸이 이쪽으로 해주세요. 원체 네.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담대한 겁니다. 아니 뭐 다양한 영역들을 마케팅 해오고 계시잖아요. 딱 보이실 거예요. 자문도 하시고. 보이실 네, 거예요. 생활용품 오래 했고요. 네. 또 화장품 했고. 네. 그리고 KTF에서 예. IT 예. 우와. 이쪽에서 이제 마케팅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 가서 네. 사장으로 한 5년 정도 네. 또 화장품 마케팅을 했죠. 네. 와. 그래서 저 중간에 또 제약 회사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국영기업, 민영기업, 내국 기업, 다국적 기업 거의 다 34년 동안 돌았다고 보시면은 야, 마케팅은 주로 다 선녀가요.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우리 회장님은 인재를 채용할 때도 남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얼마나 정말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좀 역경을 좀
짓고 일어선 사람인가 이걸 봐요. 역경지수를 많이 보고 아. 학벌 이런 건 안 보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들이댄 사람. 그래서 아, 들이대 들이대. 출신 어디 대학 나왔냐? 그 말을 들이대 조심해야 나왔어요. 돼. 들이대. 네, 아, 그만큼 도전하는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근데 우리도 이게 목회 보면요, 이렇게 학교를 그 좀 잘 나온 사람보다는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오.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맞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네. 저는 34년 동안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네. 근데 뭐 스탠포드가 더 네. 잘 될 것 같고 서울대가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를 저는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대개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얼마나 도전적인 삶을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혁신적으로 자기를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린다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잘 보셨네. 우리 조서환 회장님 정말 이 유쾌함이 우리 스튜디오에 진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실까? 네.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네. 조서환 회장님의 삶의 스토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정말 대담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회장님의 삶을 이끌어오신 그 스토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조서환, 1957년 충남 청양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조서환 회장님. 8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난 그는 가진 거라고 가난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부도 하고 취직도 되는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는데요. 장군을 꿈꾸며 육군 3사관 학교에 진학해 소위로 인관이 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맙니다. 전역 후 직업도 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때 그에게 나타난 백마탄 공주님이 있었으니 지금의 아내가 된 사랑하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의 격려에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열정을 알아본 한 대기업에 극적으로 입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해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마케팅을 통해 KTF, 미기, 쇼 등 와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마케팅의 대가로 이름을 알게 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면서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으로 절망에 있는 청년들 크리스찬에게 힘을 주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조서환 회장님입니다. 와, 완전 감동. 완전히 끈기와 열정과 예? 창의력과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단련돼 오셨어요. 와. 많은 형제들 속에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동작도 좀 빨아야 되고 예. 또 생각도 좀 더 해야 되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우애라는 이런 것도 좀 배울 수가 있었고. 저희들도 8남매니까 어유. 제가 장남이었는데 내가 반찬 많이 먹으면 동생이 우는 거예요. 너가 다 먹으면 네. 난 어떡하냐고. 네. 그때부터 제가 남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아, 예. 그때부터 남기셨군요. 왜냐하면 다 먹으면 동생이 못 먹잖아요. 예. 울더라고요. 아니 우리 회장님의 그 어린 시절 산 가운데도 네. 지금 더 득이 되는 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는요, 그 감성이 풍부한 것들이 자라면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콩을 구워 먹었다든지, 네, 그렇죠. 고구마를 캐 먹어서 네. 그 무도 뽑아 먹고. 예, 무도 뽑아 먹고, 그다음에 조약돌 하나 집어가지고 손등어리를 부비대가지고 때를 다 벗겨냈다든지 이런 진짜요? 것들이 아, 그거 했죠. 예, 내과에서. 냇가에서. 그리고 비 오면은 냇가 물이 채가지고 막 건너뛰는 도전 이런 것도 해봤죠. 도전. 예. 홍수. 다리가 없으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커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구리는 안 잡아줘봤어요? 개구리는 안 왜 잡아줬어요? 안 잡아 먹겠어요? 그거 되게 맛있었죠. 개구리 구워 먹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는 그때 자연으로 돌아갔죠. 아, 회장님 마케팅하고도 좀 연관이 됐겠죠?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그래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도회지의 문화를 잘 알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하모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을 네. 참 유쾌함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셨던 것 같은데 또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네. 또 군대도 가시고 학교도 가셨는데 그 가운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군에 있을 때 군에서. 사고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2명이 어려서 죽고 8명이 자라서 8남매라고 그랬는데
그 팔남매를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짜로 보낼 수 있는 데를 보냈어요. 네. 근데 저는 목소리가 유난히 굵고 또 줄반장 뭐 학생회장 이런 걸 계속 하는 걸 보면 이놈이 씩씩하니까. 리더십 있다. 그리고 얼굴도 너부족한 게 이거 장군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사관학교를 보냈는데 그것도 짧게 인관하는 2년제 사관학교죠. 그래가지고 뭐 건강 걱정 안 하지, 그다음에 취직 걱정 안 하지, 공부 걱정 안 하지, 모든 게 그 시골에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육군 소위로 정말 자랑스럽게 인관을 했고 동네에는 프레카드가 붙었죠. 예. 장교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예. 근데 그게 몇 개월도 안 가가지고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 나는데 그 소대장은 지가 집어가지고 멀리 던지다가 손 빠져나가지 않고 그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최대로 멀리 던지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터졌는데 네. 위에 있는 철모가 맞고 속에 있는 파이버가 맞고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가 나온 거예요. 와. 사는 게 기적이죠. 회장님? 기적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머리카락 싹 나니까 머리 다친 사람 같지 않고 손은 그 즉석에서 이만큼 잘려져 나갔는데 의식기니까 손 다친 사람 같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기가 막혔겠네요. 파편이 덩어리는 막 벌집이 됐는데 이 얼굴에는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은 예. 아, 그리고 파편 맞아서 그런지 지금 나이가 60인데 얼굴이 주름살이 안 생겨요. 그리고 머리도 안 쉬고. 보톡스도 아니고 아우. 그래서 옛날엔 몰랐어요. 파편 효과가 이렇게 좋은지를. 아, 그때는 정말 놀라셨겠어요. 놀래 정도가 아니고요. 네. 세상에. 정말 살아있는 걸 정말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다. 1초만 늦게 올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되죠. 몸이. 팔 저기서 건지고. 아니, 그 목 저기서 부하가 건지고. 잘못 던진 거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수리탄이 잘못된 건데 멀리 던지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못 드시더라.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의로 옷을 딱 입으면 아무것도 다친 것 같지 않다는 거지. 그때는 막 온몸이 다 피투성이었어요. 머리에서 24개 나오고 아유. 등은 벌집이 됐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1초 상관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아 그때 감사한 그 생각을 마음이 하셨어요? 그 순간에? 감사하죠. 어머나.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조금 있다가 아우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오. 큰일 났다 이거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막 두려움이 병원에 생기더라고요. 가시면서. 그러다가 더 큰일이 있다. 그때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큰일은 이 여자친구를 더 이상 못 만난다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괴로워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고는 결혼 전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23살 때. 아. 그때 이제 참 괴로워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내 곁에 남아주면 나는 살 용기가 날 텐데. 그 생각. 근데 그 희망은 거의 없는 거죠. 온몸, 그러니까 온몸이 다 붕대 감았어요. 여기만 아유. 빼놓고는. 아. 등, 여기 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닝겔, 뭐 머리 다 그 24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저를 보더니만 깜짝 놀래고 그냥 우두커니가 돼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보죠. 네. 아직도 날 사랑해라고 지금도 날 사랑해라고 물어본 거죠.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답? 그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신 차린 거. 그때까지 30분 동안 한 마디도 않고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끄덕 아주 깊이. 그래서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불행했지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 예수님이 시킨 것 같아요. 본인은 그때는 그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시킨 것 같아요. 예, 그죠?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이 고개 흔들어라. 아유 주여. 아, 그거 대단한 결정이시네. 아유. 그래서 그 순간 결심을 했어요. 예.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반드시 일어선다. 그리고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 그 순간에
어머니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각이 더 많이 나신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큰 못을 가슴에 박은 거야, 제가. 아,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러셨구나. 못을 가슴에 있는 못을 대못을 하나씩 빼드려야 되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생 저희들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못을 다 빼드리고 돌아가시게 했어요. 아유, 효자십니다. 네, 잘 되는 모습을 다 봤거든. 그래. 나중에 박사 따고 교수 되고 그렇지. KTF 부사장 맞아. 되고 그 놀라운 한 칸 한 칸 14단가 올라가는 걸 다 보셨거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못 빼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조소환 회장님을 있게 했던 그분은 사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일반 때 만났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기억하셨어? 초등학교 1학년 예, 1학년 네. 일반 때 만났는데 네. 야,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누가요? 제가 1등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아, 그 사람 사모님이 예. 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우 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잘하셨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생각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펜팔이 시작된 거지. 펜팔. 계속 편지로만 네.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사관학교 졸업하고 인관하면서 네. 이제 연애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손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셨군요. 뭐 사고 이후에 그때 교회 다니셨나요? 안 다니셨나요? 저는 안 다녔어요. 그 분은 다니시고 예, 모태 신앙이고요. 아. 그분은 못 드시나요? 네네네. 전도 안 하던 거예요?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 그 소위 손 다치고 나서 이제 전도가 그 이후로. 시작됐죠. 그렇군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아유. 아, 그렇지, 불교지. 네.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뭐 교제하는 건 뭐라고 안 하셨겠지만 사고 이후에 네. 사모님 쪽 집안에서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 싶어요. 심하게 있었겠죠.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들어가요. 링겔 꽂은 손으로. 병원에서 예,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도전이. 그때 이제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혹시 파편이 뇌에 박히지 않았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을 펴보라고 우리 집사 지금의 이제 우리 아내죠. 이렇게 폈어요. 펴면서 한번 쭉 읽어봐. 영어 책도 펴보라고 폈어요. 그리고 읽어봐. 그리고 외워보는 거예요, 영어를. 근데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괜찮은 거죠. 이상하다. 다른 거. 그래서 또 외우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편 맞아서 그런가? IQ가 굉장히 좋아졌어. 올라갔어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이거 영문과 가면 되겠다. 그 상황에 네, 영문과 가면 한 손으로 아, 책 들고 영문과 교수하면 쉽지 않을까. 입으로 먹고 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영문과를 가기로 병원에서 공부 시작한 거죠. 아니 우리 회장님은 저는 우리 회장님 같은 스타일은 처음 봬요. 가장 힘든 그 상황에도 1%의 희망을 끄집어내서 그거로 또 다른 희망을 찾고 그러니까 또 다른 희망을 부정적인 찾고. 되게 그러면 자기가 원망하잖아요. Why me 하고 뭐 아. 과거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딱 절대하고 이제 살아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하셨네. 그 우리 집사람 저보고 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 막 아이고 땜 하고 야단할 텐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그 가장 불행한 시기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했고 또 가장 그 희망 없는 시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저도 참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안이 시원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선 회장님 삶의 인생들 또 다른 또 질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극장 신문 쉽다. 아니 10가지 질문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10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질문에 OX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10답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결혼했다. OX. X. 나는 영문과 교수가 꿈이었다. O. 마케팅에 미래를 걸었다. O. 주경야독 포기했다. X. 35세에 중역이 되었다. O. 사회생활하며 약속을 어긴 적 있다. X. 영원한 1등은 없다. O. 대기발령이 나를 인기 강사로 만들었다. O. 중국 시장 때문에 매일 기도했다. O. 30년 만에 회심의 눈물을 흘렸다. O. 야,
네. 우리 회장님 화끈하세요. 네, 확실해. 세모 없어요. 그냥 O, X. 근데 저는 결혼을 교회에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회에서 못 하셨나 봐요. 육군 소위 달자마자 했고 손을 잃었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비빌 언덕도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영문과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엄청 반대하기 시작했고, 너 내 딸 할래? 저는 손 없는 놈의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뭐 이렇게 해서 저를 선택해서 나와서 결혼 강요하는데, 결혼 장소 가지면은 큰형이 그냥 대충 아무 데다 찬물 한 모금 없다 놓고 절해 그러고 절에 가서 한 거야. 절에 가서 했네요. 네, 저 결혼식이랄 것도 없는 거예요. 찬물 한 모금 떠놓고 그냥 친구 몇 명 불러다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게 이제 평생 저는 우리 마음이 아내한테 아프겠어요. 미안했겠어요. 가슴 아팠죠. 근데 그때는 또 가슴 아프지도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 뭐가 뭔지 몰라.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뭐 어디서 하든 뭐 어떤 그건 상관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렇군요. 네. 가장 기쁜 날이면서도 참 눈물 나는 날이었겠다는 지나고 생각이 보면 들어요. 정말 안 할 짓을 한 거죠. 절에 가서 결혼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모태 신앙의 아내를 데리고. 사모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 원래는 영문과 교수가 꿈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잘했고 제가 영어 점수는 항시 최고였으니까.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어가 다 외워지는 거는 저는 처음 알은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니까 더 잘 이루어졌던 거야. 그래서 영문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영문과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덜커덕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 예. 근데 또 1년 뒤에 산후조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아기가 생겼어. 둘. 이 시어머니 닮았나 보다. 이러다가 10명 낳겠다 싶더라고. 이렇게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이제 대학 4학년 이전에 이미 저는 가장 두 아이의 아빠가 되셨어요. 두 아이의 아빠, 처자식 저 포함해서 4명이죠. 부양가족의 가장이 된 거죠. 얼마 막막하셨어요. 그냥 꿈은 사라지고 영문과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셨던 거군요. 네. 회사마다. 그런 면접할 때 쉽지 않았겠어요. 어우 쉽지 않죠. 다 떨어뜨려요. 이유가 왜냐면은 뭐죠? 손이 의수라는 걸 안 즉시 떨어뜨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는 거 아는 거 그거 상관없이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웠어요. 최초로. 사이가 이렇게 차고. 무섭구나, 차갑구나. 학교 다닐 때는 몰랐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뭐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나 사회는 냉정하더라는 거지. 왜 기왕이면 두 손 가지는 법지 손이 없는 놈을 뽑냐 이제 이거죠. 아유,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뭐 거의 그런 식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요. 아, 네. 3년 동안 나 손 다친 줄도 모르고 같이 졸업하는 놈도 있더라 영문과에.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뭐 굳이 뭐 이거 의수다 이런 얘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까? 그래서 인터뷰하러 갈 때는 국가유공자라는 표시 싹 빼고 의수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가서 면접을 보는 거죠. 뭐 면접 잘 진행되다가 한 사람이 가족난을 보고 왜 아기가 2명이나 되냐 학생이라면서 갑자기 꿈에 대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는 중에 손이 다쳤다 그러니까 손을 쳐다보면서도 몰라 다친지를. 사실 이게 의수예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시선이 쫙 오른손으로 7명의 면접관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즉석에서 낙방 통보 받고 면접하기 전에 퇴장 통보 받는 거죠. 아유. 그날 정말 저는 나쁜 생각을 최초로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살면 뭐 하고 살 건데?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가 23살 아들이 병원에서 손 하나 없이 뚫뚫뚫뚫 붕대 가면서 화상 입은 놈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막 오해를 토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 아버지의 눈물을 평생 처음 본 거야.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이 아버지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때 다시 인터뷰를 하셨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이제 나쁜 생각하는 순간 그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 나는 그때 당시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전철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무슨 생각하느냐? 무기력한 놈, 무책임한 놈, 무능한 놈. 그러면서 내 손에 표가 들어있는 거야. 그 표를 전체를 확 던져버리고 다시 뛰어들어간 거야. 어디로 가냐면 애경 그 백화점 그 자리에 면접을 봤던 다시 보러 간 거예요. 다시 누가 보여주나요? 네. 면접 보게 해주나요? 그 사정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꼭 드릴 말씀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분들이 아셔야 된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누군가 잠시 들여보내봐라. 딱 들어가니까 아까 그 손 없는 놈이 왔잖아. 깜짝 놀라는 거야 이분들도. 아, 이 새끼가 속상하니까 밖에 소주 한 병 처먹고 와가지고 행패부려 왔나 보다. 이 생각한 것 같아. 그렇지. 잠시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라. 앉혀놔야 행패 안 부릴 것 같은가 봐.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두 손이 있다. 여러분 두 손이 있는 거 안다. 나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 양손으로 글씨 동시에 쓰지 않더라. 한 손. 나는 왼손잡이가 돼서 왼손으로 글씨 쓸 뿐 여러분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일을 그 머리로 하지. 그치. 응? 손으로 하냐. 그렇다면 IQ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냐. 그 높은 증거가 어디 있냐. 저는 일을 손으로 하는 것도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본다. 열정이라면 저는 이미 처자식 있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이 국가 유공자인데 어찌 어영부영 살겠냐. 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근데 왜 절 면접 보기 전에 그냥 낙방 통보하냐. 국가 유공자 우대해 준다면서 무슨 이게 우대냐. 그쵸. 면접보다 말고 중탄시키는 게. 그랬더만 이분들이 가만히 듣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누가 말 걸면 한마디 하겠는데 안 되겠다 해서 동정에도 호소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군대 안 가냐. 그렇죠. 갔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군대 가서 이렇게 될 줄 몰랐듯 여러분 자식들도 이런 남북이 대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여러분 자식이 여기 와서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상승. 중간에 내보내고 퇴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안 되겠다. 직장 덮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술 한 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대해주지 마세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가. 아, 참 잘하셨네요. 근데 누가 불러. 불러요? 나가자마자 잠깐만요. 딱 불러서 네 그랬더니만은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이야. 회장이셨죠. 예, 장신 회장님이시다. 몰랐어 그때는. 그분이 회장이셨죠. 예. 그래서 불러서 네 그랬더니만 다시 앉으세요. 다시 앉았더니만은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 그 영문과 나오셨죠. 그래서 네. 그러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랬더니 그럼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다시 영어로 해보세요. 그런 거야. 나도 무슨 얘기했는데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망설 하는데 누군가 게시를 내리는 거야. 서하나, 네, 영어로 말해. 말해도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 순간 용기가 난 거야. 네. 그리고 또 영어를 워낙 잘했고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막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알아듣는 척해요?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도 잘하셨지. 근데 가운데 계신 그분은 알아들으셨는지 중간에 얼굴에 이제 엄마와 같은 미소가 있어.
아까 그 막 냉정하던 그런 표정이 아니야. 마음이 열리셨네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전보가 날라왔는데 전보에는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 의지, 어, 다시 뛰어들어가는 의지. 예. 그때 생각난 게 눈물 난다. 그리고 평생 얼마나 잊지 않고 가슴에 묻어놓고 사는 게 뭐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우리 포기하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들이대 보면 예. 이게 기회가 생겨, 제가. 들이대는데 손은 그 즉석에서 이만큼 잘려져 나갔는데 의식기니까 손 다치자는 거죠.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애경에 들어가셔서 마케팅을 시작하신 건가요? 마케팅 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입사하셔서? 네. 이제 영문과 나와서 복캠 뽑았는데 이는 뭐 시킬 게 네. 시킬 게 별로 없으니까 공항에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웰컴 투 코리아 이거. 영문과 바이에 들어오는 거. 봐요. 팔 빠져 죽어. 두 손 가지면 두 손 봐요. 박근혜 들지. 나는 한 손밖에. 아, 그것도 그러네. 아이고 얼마나 그러네. 아픈지. 발려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네.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진짜. 아유. 왜 이렇게 굽이굽이 힘드냐. 힘드셨겠다. 어떻게 입사한 건데 겨우 이거냐. 그럼 또 회사 들어가잖아. 공항에 갔다가 와서 그러면 또 번역이야. 이 팔 빠져 죽어. 영문으로 국문으로 국문을 영문으로.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아유. 내 인생의 번역사도 아니고 이게 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공항에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계시를 내린 거야. 네. 서하나 팔 아프지? 네.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럼 팔 안 아플 거다. 오. 그래서 운동하니까 신비스러운 거야. 오. 운동이라고 외치는 순간은 팔이 안 아파. 그렇게 아팠던 팔이. 네. 그때 또 생각난 게 인생은 멘탈 승부다. 멘탈. 멘탈. 이건 피지컬한 게 아니다. 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아프고, 오케이? 이걸 심부름센터 직원이냐 이러면은 불평불만하면 팔이 이렇게 빠지게 그렇죠. 아플까? 그때 명함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주는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였어요. 그 순간에. 인터내셔널 마케팅, 리저널 마케팅,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디렉터, 마케팅 디파트먼트. 이게 전원이 막. 전문 마케팅. 네. 근데 1980년도 초 우리나라 마케팅의 용어가 없었어.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오. 그래서 이제 경희대로 갔어요. 공부를 제 모교를 시작하셨구나. 가서 마케팅이 뭔데 외국인들은 오는 것마다 마케팅입니까 명함에 그러니까 마케팅이 미래다. 네가 영어를 잘하니 마케팅을 전공하면 기가 막히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독수리 발톱에 설부리를 달아주는 격이 될 거다. 그때 없었군요. 네. 마케팅. 기업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용어조차. 이제 공부를 밤마다 주경야도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전 낮에 돈 벌어야 되는데 혹시 밤에 공부할 수는 없나요? 있다. 한 학기만 더 하면은 똑같은 석사 과정이다. 그래서 2.5학기를 주경야독해서 경희대에서 그 경영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생각난 것이 아까 얘기한 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갖고 오다가 생각난 게 국가 원호처 그때 지금은 보훈처라고 그러는데 원호처로 들려서 혹시 대학원 돈 대줘서 잘 나왔는데 대학원은 조금 안 대주시나요? 그러니까 국가공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대준다 이거예요. 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네. 그걸 생각을 안 했다면 석사 뗄 생각 못해. 왜 먹여 살리는데 힘든데 우리 가족 박봉에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한 거죠. 최초로 하셨겠네, 그죠? 일을 그게 하면서.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입사 동기들은 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먹으러 가고 디스코텍 가고 그랬지만 그때 공부하셨군요. 네,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로 가고 도서관으로 갔죠. 30년이 지난 지금 내 친구들은 술 먹어가지고 위가 빵꾸 나고 뭐 간이 부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얼굴에 주름살도 안 생기고 머리도 안 쉬고. 그때 뭐 히트 브랜드 같은 게 브랜드 나왔고. 많이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안산 마케팅 그게 기가 막힌 게 어. 마케팅 딱 석사를 그 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발령이 어디로 나냐면 그 마케팅 부서로 나고 그 명함 줬던 사람들은 전부 이 회사가 영국 회사, 미국 회사 두 개로 조인벤처가 생겨가지고 양쪽으로 떨어지는데 네.
영어를 잘하면서 마케팅 전공자를 참는 거야. 와. 적임자시. 와, 딱 적임자가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죠. 양수겹장을 가진 놈. 한 팔밖에 없는 놈이 양수겹장인 거야. 그 영어도 제가 잘하고 마케팅도 네. 공부하시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확 피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적임자가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탄생된 브랜드가 있죠. 그게 마케팅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로예요. 하나로.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아, 맞아, 네, 맞아. 하나로. 예. 저도 그거 썼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냐면 이미 경쟁사가 나왔어. 가장 큰 그 화장품 회사 아모레에서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게 나왔어. 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냐면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게 나왔어. 랑데뷔, 랑데뷔. 근데 두 개를 쭉 보니까 저 두 광고를 큰 화장품 회사 광고를 내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그래서 빨리 애경 하나로 샴푸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고 저는 1년 뒤에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샴푸를 해요. 와.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갖고 이쪽 광고 제 거 집어가고 제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서 이게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의 넘버 1 브랜드가 돼버려요. 야. 이야. 그러면서 저는 2계급 특진을 하는 거죠. 놀랍네요. 그리고 2계급 특진 하자마자 제 이름은 막 삽시간에 업계에 날리면서 마케팅의 귀재, 마케팅의 달인, 마케팅의 뭐 이런 소리 막 찾으면서 저를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로 스카우트대 간 거예요. 35세 중역대 때는 놀랍네요. 그때 이제 그게 네. 스카우트대 가면서 네. 제가 2계급 특진했으니까 과장에서 부장 업무 취급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가서 바로 미국 다이얼사 100% 투자한 회사로 네. 스카우트대 가면서 이사로 간 거야. 와. 그러니까 그 해 과장서부터 이사까지 다는데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1년밖에. 하나님이 그냥 올리셨구나. 준비시키셨네요. 그냥 한 가닥 올리려면은 이게 6단계를 3년씩 하면 18해가 걸려. 와. 근데 18해를 확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마케팅 한 문장으로 마케팅은 뭔가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네. 마켓 네. 플러스 ing라고 돼 있어요. 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없던 시장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있는 시장도 확 뒤집을 수 있는 꼴찌에서 거죠. 뒤엎을 수가 있는 거. 누가 먼저 들어왔냐 이건 중요치 않아. 어떻게 먼저 가슴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는 마케팅의 정의를 소비자 가슴 속에 먼저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네. 그럼요. 네. 제 생각엔 그 두 자녀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깨달음이 컸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강요하지 아니하고 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애를 영어를 시켜봐요. 영어는 다 외우는 게 최고다. 외우는 걸 잘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최고다. 그러고 다 외워봐라.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읽으면서 외워라. 근데 조용해. 그래서 살짝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뭐 열심히 하고 있어. 영어책 밑에다가 캐릭터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캐릭터 디자인에 그 1인자가 되잖아요.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뽀로로의 그 메인 뽀로로 옆에 네. 패티. 아, 귀여운 패티. 얘가 한 거예요. 와. 강요하면 안 되고. 강요하면 안 또 아들도 된다. 뭐 광고 디자이너로. 네.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어떤 피를 타고났는지 그것도 마케팅의 일환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그쪽으로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엄마가 그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어떤 피겠어요? 회장님의 들이대. 놀랐습니다. 그 사회생활하며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시다고요? 있다? 없으셨죠. 제가 어렵게 애경을 들어갔잖아요. 장영신 회장님 덕분에. 네. 근데 갑자기 3배 연봉을 준대. 지금 연봉에. 다른 미국 회사에서. 네네. 나 가난을 벗을 수 있는 찬스야. 그래서 회장님께 말씀드렸죠. 회장님, 저 미국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한가 봐, 표정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가 봐.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학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내 대답이 더 걸작이야. 아, 그렇습니까, 회장님?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했는데 미국 회사로 스카우트. 제가 3배 연봉에 차에다가 비서 주고 오피스 주는 이런 데로 갑니다.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회장님이 필요할 때 부르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면. 저는 이제 인사하면서 좋게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드린 얘기를 건데 하셨군요. 4년 뒤에 다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유학 끝났지 빨리 돌아와. 예? 저는 이제
그냥 인사를 한 거지 진짜 불이라는 생각 안 한 미국 거죠. 지금 잘 나가고 계신데. 예. 진짜. 그럼 돌아가면 또 3분의 1 토막인데 네. 월급이. 네. 고민돼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판단하세요. 그 이제 다시 애경으로 컴백을 했어. 왜? 옛날에 나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선비들을 목숨도 바치던데 이거 4년 동안 또 3배 벌었으니 한 배 먹고 살고 2배 아, 저축했고 눈물 난다. 다시 컴백했어. 컴백했더니 애경이 확 꼬꾸라졌어. 이미 4년 만에. 야. 그 안에 제일제당이라는 그 엄청난 회사가 세제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야. 텔레비전만 틀면 때가 속비트 막 이거처럼. 아, 소비트. 그러니까 이쪽도 LG는 가만히 있었느냐. 앉으려고 요만큼 한 스푼 막 치는 거야. 거기다가 막 중소기업 옥스이를 빨래 끝 옥스핀 얘도. 애경은 얘가 때리고 제가 다요. 완전 폭풍이네, 폭풍. 네. 어우 죽어가 있는 네. 거예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날 뽑았는데 내가 할 일은 화장품을 하겠다고 그런 거지. 아, 그 상황에서. 그게 친구들은 화장품 다 말려. 왜? 그러니까 애경에서 화장품 만들면요 트리오 집어넣은 것 같대요. 트리오 회사다 보니까. 세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지. 애경 이름 빼. 아, 애경 이름 빼고 브랜드만 써.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애경 이름은 꼭 써야 된답니다. 그래? 그럼 써라. 그럼 딱 세워놓으면 안 보이도록 이 밑에 갖다 써놔라. 예. 그래가지고 브랜드만 강조해서 화장품으로 대박을 내죠. 그때 그 브랜드가 뭐였는데 이름 뭐였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들은 마르콜레르 파리. 네. 그다음에 여드름 화장품 에이솔루션 남이 안 한 것만 아, 하는 맞아, 거야. 맞아.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 맞아요, 있어요. 모공 화장품 BNF. 어, 화장은 할 때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포인트. 포인트, 대박 크렌지. 대박 대박. 트리오 회사에서 소위 말해 화장품이 대박 나는 저도 거야. 크렌지 포인트로만 지웠어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번에 이제 그게 시작.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포기를 해버려. 근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되는 방법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걸 대기하셨으니까. 아유, 개척교회도 힘이 났네요. 그 마케팅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었어. 거기서 또 떠나시죠 이제. 그래서 영원한 1등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은 2080이라는 치약. 네, 2080. 그게 1998년 치약시장에 3분의 1토막 날 때 그걸 대형 히트 시키니까 화장품에 2080 치약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히트 시키다 드디어 러브콜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공기업 KTF. 와. 통신은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게 통신업이거든. 네. 그렇죠. 예. 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거기에서 러브콜이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왔어요. 와. 근데 저 혼자인 줄 알았더니 100명의 리스트가 올라간 거야. 야, 그래서 거기에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가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와. 인정받으셨네. 공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가서 이제 승승장구를 또 합니다. 네. 애경에서처럼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KTF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제 제 생각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난 사장이다. 사장.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니만 뭐 이상한 소리들 들리더라. 난 농담인 줄 알았더만 그대로 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저는 소위 잘 나가던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부사장이었지만 대기발령을 낸 거예요. 아유. 대기발령은 나가라는 의거든 사실은. 예. 그래요. 그 나가라는 의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네. 나 빨리 사장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옛날 정말 척박한 애경 트루에서 화장품을 했던 생각이 나서 중국 가서 화장품을 하는 거죠. 그때 매일 기도하셨더래. KTF에서는 부사장 참 좋은 직업이야. 왜? 월급은 사장 비슷하게 받고 일은 상무들, 머리 좋은 부장들, 막강한 사람들이 다 하고 내가 아니면 모티베이터 역할만 하는 거야. 네. 중국 가긴 갔는데 중국 말을 알아. 중국 사람을 알아. 중국 유통을 알아. 제품이 있어. 밑에 직원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 헤딩하기 시작한 거야. 진짜 맨땅 헤딩이셨겠네요. 못 견디겠더라고 도저히. 너무 힘드셨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다 여보. 내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최초로 나 포기해야 되겠다. 나 돌아갈란다. 그랬더만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만은
당신 나 중국 데리고 오면서 맨 땅에 헤딩하러 간다. 맨 땅에 헤딩하러 간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당신 보니까 이 말 기스도 안 났어. 사모님 대박. 야 배우셨구나 사모님. 대단하시네. 근데 그때 제가 경영학 박사인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남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머리에 기스도 안 나는데. 정말 한 번이나 헤딩 해봤느냐. 그동안 네가 큰 우산 속에서 비바람 다 맞고 있었던 거다. 잊었던 거죠.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근데 중국이 25분 걸어서 거기 또 4시 반에 일어나가 5시에 시작을 해. 우리 교회는 6시인데. 그니 뭐 캄캄한데 혼자 여자가 간다는 게 중국 땅에서 얼마나 무서워. 위험하죠. 그 이 사람 뿌시럭대는 거에 깨가지고 저는 올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날도 생각 때문에 잠 못 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같이 가자. 가야 같이 되겠다. 나가자. 걸어간 거야. 예. 갔는데 그날 그날. 요한복음 15장 목사님 설교가 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소리에 막 눈물이 흘리고 저는 교회 가서 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맛이 갔다 아니면 개 많이 졌나 보다 이랬거든 속으로. 그리고 너 또 누가 오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다. 교회 왜 다녔냐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11조까지 했어. KTF 부사장 11조도 왜 집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했어. 근데 저는 제가 우는 모습에 제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법을 30년 다 했지만 배웠어야지. 그 집사람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터도 말고 툴도 말고 100만 RMB만 해달라고. 100만 RMB 그래봐야 1억 7천밖에 안 돼. 그걸 매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저쪽 8조 5천 회사에서 있던 부사장인데 1억 7천원어치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도 막 100만 RMB만 부탁한다고. 하나님 막 얘기했더니만은 100만 RMB를 30% 초과 달성하게 해주신 거야. 아멘. 오 이거 기도빨 맥히네 여보 그랬더니 알았지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쫀쫀하게 500만 원 높였어. 그랬더니 진짜 달성하게 해주신 거야.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 1000만까지 가는 거야. 계속 기도 제목대로. 아멘. 근데 이제 살짝 5만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이제 또 이제 느긋하게 좀 있으니까 1000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새벽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 한 게 가장 많이 한 게 3종 세트 기도야. 3종 세트요. 주기도문, 야베스의 기도, 10번 23장. 3종 세트에. 그게 온 가족이 기도문이 된 거야. 화장품 세트가 아닙니다. 3종 세트. 기도 3종 세트. 이거 교회도 도입해야 아니, 돼요. 그냥 집에서 3종 세트 기도. 좋네요. 광야로 이끄셔서 그 가운데 만나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의 삶을 쭉 보면서 우리 회장님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되었을까 궁금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는 진짜 마케팅의 귀재, 마케팅의 달인,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런 막 별명이 신문이고 막 텔레비전이고 이렇게 막 붙이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와 속으로는 많이 컸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그때 못 당시에는 이기죠.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 네.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굽이 아주 요소마다 계속 하나님의 개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30년 뒤에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많았지만 회장님을 생각하면 행복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행복 나오. 준비했죠.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조선 회장님의 내 삶의 행복 나와 첫 번째입니다. 감사, 은혜. 네. 중국에서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은 감사하며 살자.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게 누구 덕이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덕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감사고 엄청난 은혜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시간 많을 때는 7번, 눈 뜨자마자 7번 하고 몸에 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 정말 7번씩 네. 좋습니다. 감사의 삶. 두 번째, 아내와의 대화. 와. 그동안 진짜 이 바삐 막 진급 매번 3년마다 진급.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네. 내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 전에 분명히 내가 성공시킬 테니 내 자신을 나 안 들어와도 늦게 와도 아,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9시만 되면 자거라. 막 약속하셨군요. 이렇게든. 네. 그 대화가 없었어 거의. 그러다가 이제 제가 35살에 중역이 되면서 그 약속을 지켰고 그러면서 요즘은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하는 방법 운동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잘하시는 막 거예요. 산보 속보로 걸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요. 평생 사모님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회장님. 아니 우리는 난 사모님 얼굴 뵙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번에 사모님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죠? 뵙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조선 회장님의 행복나무 마지막입니다. 와, 자유가. 아니 원하신 거 다 하셨어. 네.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마케팅만 평생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열고 와. 그래서 조소한 마케팅 그룹으로 마케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열었는데 와. 물밀듯이 사람들이 오는 거야. 385만 원 받는데 무려 50명 모집에 53명이 온 거예요. 오. 서울대도 이렇게 안 와요. 그렇죠. 왜냐면 모집하기 힘들어. 근데 그냥 삽시간에 몰려오는 거야. 전설이시니까. 네. 그래 너 또 한 번 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전에. 또 하게. 그게 감사합니다. 사회에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모티베이터. 그래, 조선 회장님의 삶이 무지개인 것 같아요. 무지개. 하나의 색깔로 단정 짓기 어려워.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죠. 아유 그럼요. 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요.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 정말 포기했었는데요. 그 강의 듣고 내가 포기하기엔 너무너무 나쁜 조건이다. 그 좋은 조건도 포기를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런 낙심된 청년들에게 희망의 한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점인 오른손을 생각하고 의술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입은 다치지 않았잖아. 손은 다쳤어도. 그럼 입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뇌는 다치지 않았다. 머리를. 그럼 머리를 쓴다. 그다음에 가슴은 다치지 않았잖아. 그럼 열정 있다. 그럼 뭐 손 이거 잊어버려라.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대신 네 강점을 살려라. 강점은 살리면 바로 1등 간다. 와.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네.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강점을 살려라. 그걸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즐길 수가 있어.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즐기는 일, 잘하는 일을 해라.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일, 네.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잘하는 거 설거지예요. 아, 저는 사람을 좋아하죠. 네. 사람을 만나서 연결하는 얘기하는 거 일. 좋아하시죠. 인적 네트워크 그걸 활용하는 그거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살면서도 인생이 행복해요. 네. 지나가는 절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도 풍기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 평상시에 네. 뭐 중국에서 뜨겁게 회심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책에도 제가 그대로 써놨고 또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꼭 마지막 질문이 그걸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복지 산업일 것 같다. 복지.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를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또 영역이 또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95세에 죽는데 75세까지는 일하겠다라는 게 또 목표를 세워놨어요. 네. 회장님 앞으로도 그 감사와 은혜의 아이콘을 네.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아름답게 마케팅해서 전달하시는 그런 우리 조선 회장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우리 조 회장님 만난다면 말 가슴이 끓어오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젊어지셨어요. 네. 그 미켈란젤로가 돌덩이를 깨서 다비드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조선 회장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열정과 재능을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두들겨서 막 꺼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낙심되고 쓰러져 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폭풍적인 은혜의 감동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